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만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건도 분양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서 본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다 분상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한 TMI입니다. 개념 자체는 분양가에 상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시장 가격보다 분양 가격을 더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고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는 시장에 있는 가격 위주로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설 원가에다가 건설사에 적정한 이윤을 주는 정도로 심사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좀 타당하다고 보이시나요? 당연히 타당하죠. 어떤 측면에서? 일단은 공급이 씨가 말랐다고 하면은 공급자가 공급을 해야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강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가가 기존 대비 30% 낮아졌다. 네. 이거는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30%의 수익률이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통계상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의 이윤이 줄어드는 데다가 사업에 대한 리스크까지 안고 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공급을 오히려 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10억을 들여가지고 1억을 버는 그런 사업지에서는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차라리 뭐 지방에서 한 4, 5억 하더라도 남기는 게 2, 3억이면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높다라는 건데, 그 집값이 높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딱 해버린다면 공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 제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급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할 땅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도 아래에서 공급을 하기보다 조금 더 그 알짜 땅을 남겨두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실제로 최근 분양 추이를 저희가 좀 뽑아봤어요. 지난 7월 말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8월에 서울 분양이 딱 60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게 작년 대비 한 80% 가까이 줄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7월에는 15,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소위 밀어내기 분양을 한 거죠. 이게 작년보다 한 500%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만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건도 분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봐도 저희가 그런 걸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과거 데이터 한번 보니까요, 2007년 9월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었어요. 2014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이것도 정부 통계입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07년에 62,842건에서 2008년에 48,017건으로 뚝 떨어졌고요. 또 2009년에 36,090건까지 낮아졌다가 2010년에는 69,190건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서 아파트만 골라서 계산을 했다라면은 더 적어졌을 겁니다. 물론 이때가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도 있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8월부터 매달 서울 분양이 없다 보니까 그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고, 좀 과거 데이터를 봐도, 최근 데이터를 봐도 그런 게 좀 통계적으로 드러난다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뭐 적절한가?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정부 목적에 부합하냐? 대표님 생각에 어떠세요? 분양가 상한제 제도요? 근데 이게 워낙 부작용이 많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집값이 낮춰질 거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결국은 일부분의 수요자들만을 위한 가격 규제가 과연 맞는 거냐? 차라리 공급 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물량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목표는 아마 집값을 낮춘다일 거고 두 번째 목표는 분양가를 낮춘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무주택자들이 새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청약 가점이 벌써 60점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30대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40대도 넘보기 힘든 그런 가점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고 물론 분양가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과연 집값이 떨어지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정부의 논리는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집값이 올라가는 요 사이클을 좀 막겠다라는 생각인데 공식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사실 분양가가 집값을 따라가잖아요. 집값이 분양가를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이클이 과연 가능한 건가? 상당히 정부의 행복회로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급을 못한 상황에 나왔던 아파트의 품질을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다라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는 기존의 단지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됐던 아파트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새 그렇게 아파트가 흘러가죠. 들어서면은 이제 분양가가 훨씬 낮았다가 이제 집값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완공이 되면은 이 예전 대장주를 넘어서거든요. 새로운 대장주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얘가 새로운 대장주가 돼서 결국 이렇게 더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공급은 굉장히 일정하게 매년 나오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예측 가능한 게 좋죠. 아, 그렇죠. 요번에 이런 규제가 생기니까 등락이 너무 커요. 양들이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그럼요. 되게 쉬운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첨되기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거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두 가지를 달성하기에도 좀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답글을 달 수도 있고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 이제 조회수 대비 구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컨텐츠인데요. 항상 감사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한번 또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